여러분, 그 서머시 몸은 91세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는데 사실 세계 문학사를 쭉 되돌아보면 그렇게 오래 사는 작가가 없거든요. 근데 이 작가 진짜 오래 살았어요. 그 인간의 굴레라는 이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가 예술가는 40을 넘어서까지 살아서는 안 돼. 40 이전에 최고 작품을 내놓기 마련이고 그 뒤로는 되풀이 불가하거든. 지가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자기는 90세까지 산 거예요. 예, 정말 오래 살았죠. 예, 근데 사실 작가와 나이, 죽음 세 가지에는 아주 재밌는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 노벨 문학상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은 반드시 나이가 들어야 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해밍웨이 때까지는 1953년에 해밍웨이가 받았죠. 노인과 바다, 또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닥터 지바고 이렇게 작품에 주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노벨 문학상의 트렌드는 작가의 전 문학 인생을 통틀어 줍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요. 짧게 몇 개 끄적이면 안 줘요.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누가 받았죠, 여러분? 아니 에르노가 받았습니다. 예,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죠. 자기가 겪었던 체험적 일을 소설로 그대로 담아낸, 그래서 자전적 이야기를 소설로 치환했다라는 그런 문학적 성취를 이루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줬습니다. 1943년생입니다. 그 전년에 누가 받았죠? 예, 압돌 자라쿠 구르나가 받았거든요. 1948년생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루이즈 글락이라는 미국 여류 시인이 받았어요. 1943년생입니다. 나이 들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오래 살았는데도 못 받은 작가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아쉽습니다. 올해 세계 문학사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코맹 메카시라는 분이 올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항상 노벨 문학상 시즌이 되면 항상 1순위 아니면 2순위로 물망에 올랐던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몇 년도? 1933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올해 나이 90. 예, 끝까지 안 줬어요. 또 있습니다. 7월 달에 돌아가신 분. 이렇게 한국 독자들, 팬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밀란 쿤데라. 그래서 소위 이제 쿤데라 형님 하는데 항상 10월 초가 되면 쿤데라 형님이 노벨상을 받을 거야 하면서 막 들끓습니다, 커뮤니티가. 근데 못 받고 1929년생이십니다. 올해 나이 94세. 예, 끝내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과 작가의 나이는 아주 흥미로운 키워드다. 또 하나는 작가와 스스로의 죽음입니다. 예, 철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작가는 의외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령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해밍웨이, 1953년 노벨상을 받고 1961년 엽총으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와바타 야스나리, 1968년 설국이라는 아주 감각적인 문체의 소설, 이 소설로 노벨상을 거머쥐죠. 근데 이분도 스스로 목숨을 뺐습니다. 이 두 분을 보면서 사실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은 작가로서 엄청난 문학적 성취인데 왜 그들을 공허하게 만들었을까? 그들을 고독하게 만들었을까? 이 독자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또 많습니다. 로맨 가리, 버지니아 울프, 아카타카 류노스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제자였죠. 예, 미시마 유키오 같은 경우는 할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생방송으로 나와요. 전 일본 열도가 경악을 하게 되죠.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작가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 둘과의 상관관계는 세계 문학사에 매우 안타깝지만 또 굉장히 기묘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작가의 죽음과 대작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작가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대작을 남기고 바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르반테스입니다. 여러분 돈키호테라는 소설은 근대 소설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어요. 근데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집필을 하거든요. 1부는 1605년에 집필을 완성을 하고 10년 뒤인 1615년에 돈키호테 2부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16년에 죽습니다. 이제 대작을 남기고 나서 여한이 없는 거죠. 그 모든 혼을 그 작품 속에 투영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소진된 것일까요? 그래서 1916년에 죽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16년에 세르반테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섹스피어도 죽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같은 날에 죽어요. 1616년 4월 23일.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그날을 세계의 책의 날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의 읽기를 장려하고 또 문학을 탐독할 수 있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괴테, 독일의 대문호죠. 파우스트라는 역작이 있습니다. 괴테가 이 작품을 무려 60년 동안 써요. 와, 60년이면 거의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딱 쓰고 그 이듬해 죽습니다. 괴테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죽을 때도 아들이 죽을 때도 껐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파우스트가 죽은 다음에
혼이 다 빠져나갔는지 그 이듬해에 죽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 유작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미완성 작품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이 작품을 처음에 설계하려고 했을 때, 집필을 설계했을 때 1부작, 2부작, 3부작으로 완성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3권짜리 책은 1부작입니다. 그리고 1부작을 쓰고 죽어요. 2부작에서는 주인공이죠. 알로샤의 대단한 범죄, 또 그것을 구원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루지 못하고 1부작만 쓰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부작, 3부작을 만나지 못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미완성이지만 가장 완전한 완성작이라고 평가하는 작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있을 것 같아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작품도 있습니다. 13년 동안 만든 대작입니다. 프루스트가 이 작품을 7권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4권을 두부로 만들어가지고 총 12권. 그리고 최근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막 민음사에서 다시 번역됐을 거예요. 13권입니다. 이따만해요. 이 작품은 프루스트가 완간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이듬해 바로 죽어요. 그리고 한 중간 정도 쓰면서 프루스트가 몸이 안 좋습니다. 천식도 있고 원래 몸이 안 좋았는데 쓰다가 이거 끝까지 쓸 수 있을까? 두려움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 방을 전부 다 문을 닫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엄청 빠르게 아주 혼신의 맞은 힘을 다해가지고 조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성을 시키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사실 저도 몇 번이나 도전을 했는데 완독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소설은 정말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제가 정말 1순위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소설이 왜 위대하냐면 시간의 관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입니다. 하지만 철학과 신학의 세계에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A라는 점이 시간의 시작이라면 B라는 점이 시간의 중간, C라는 부분이 시작의 말미라고 한다면 A에서 B를 지나 C로 오르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1차원성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를 전복하지 못하고 현재는 미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의 것에 후회하고 덧없죠. 또 미래가 마냥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간, 천상의 시간, 심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세계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A, B, C를 A 혹은 C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점으로 보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현재의 시간대에서 통합되는, 과거가 없죠. 모든 걸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것도 없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항상 자부심을 갖고 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것인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것인가는 서양 철학사와 신학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카이로스라는 천상의 시간대를 소설로 그려낸 유일하면서도 엄청난 역작이 바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